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독자적인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고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욱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과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그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문 대통령이 북핵 동결로 대화 입구에 들어가서 완전한 핵폐기라는 출구로 나오는 뭐 2단계 해법, 나름대로 좀 이상적인 해법을 제시했었는데 나흘 만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상당히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북한의 어제 도발로 인해서 대북 정책도 좀 어떤 일정 부분 병원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원장님 어떻게 보셨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당연히 이제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남북 관계의 냉엄한 현실이라 그럴까요? 네. 또 이렇게 이상만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어제 발사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참 그렇게 참 선의를 많이 이제 표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저는 그 문 대통령이 방미할 때 그 기자들한테서 얘기한 거 예를 들어서 그 동결의 약속을 하고 그것도 검증도 해야 되고 행동 대 행동을 통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든지 또 이제 우리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대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들으면서 일부 보수 측에서는 이제 문 대통령이 조금 이제 그 마음에 없는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보수층도 그렇고 지금 이 현 정부에 있는 다른 관리들도 그렇고 문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현재 있는 관리 있는 사람 무조건 문 대통령은 막 북한에 대해서 잘해주고 옛날 그런 햇볕 정치적인 그런 걸 하지 않겠느냐.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쭉 하는 말씀이나 또 오늘 이렇게 그 북한에 대해서 이 훈련을 한미 연합 훈련을 주도적으로 한 것을 보면 저는 문 대통령이 한 말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정책화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대북 정책으로 좀 뭐랄까 임프루브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덧붙인다면요. 뭐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G20 정상회담은 성격을 좀 달리하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국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 간의 어떤 대북 전략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이 겉으로 표출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준비 과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지만 이제 G20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그 말하자면 긴장감이 더해지는 어떤 중요 이슈에 관해서 20개국의 리딩 국가들이 합의를 하는 그런 그 공조의 하나의 큰 장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동맹 정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각자 국가별 이익에 따라서 대북 관계와 우리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정리하고 국제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이해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북 정책하면 기본적으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이원 투트랙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핵 문제와 관련된 전략의 기본은 동결, 그다음에 비핵화 이렇게 2단계 접근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와 제재라고 하는 이원적인 틀과 그다음에 동결과 비핵화라고 하는 그 단계적인 어떤 목표 설정 여기에 관해서 G20 정상회의에서 일제히 지지를 받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G20 정상에서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대북 전략과 북핵 전략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의 지지를 못 받는다면 제대로 못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지지만 받는다면 이런 대북 전략의 어떤 큰 기조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계속될 경우 지금 남아있는 더 큰 도발이 지금 있거든요. 바로 6차 핵실험입니다. 이런 도발을 언제라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북한인데 이런 북한의 이런 그 실질적인 그리고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교적 수사를 벗어나는 진정한 우리 전략에 대한 지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북한에 대한 압박. 즉 대화로 나오라는 압박이 됐던 제재를 반드시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그 압박이 됐던 그런 큰 틀에서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말하자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G20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출국을 하루 앞두고 좀 이렇게 도발이 나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런 대북 정책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좀 많이 변화가 급박하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보통은 발사를 해놓고 위성 발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어제는 정말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탄도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많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보통 한 2, 3년 정도가 더 걸릴 것이다라는 그렇죠. 막연한 추정을 해왔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뭐 한미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된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은 우리 한국하고 미국에 제일 많이 있거든요. 물론 뭐 일본이나 유럽에도 있지만 한미 양국에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또 이 관료 집단 중에서도 한국과 미국 여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국방 당국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제일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이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측한 모든 북한의 미사일을 비롯한 핵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첨단 군사 기술이랄까요? 이런 그 대남 도발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뭐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예컨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간의 우리 한미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도 한 2020년도나 돼야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그 상당히 그 많은 시간적 여유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전망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는 걸 보면 2, 3년, 3, 4년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마찬가지 2, 3년 빨라지고 있고 지금 방금 얘기한 ICBM도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북한의 이런 그 이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그런 그 침투 능력 이거에 대응하는 우리의 이 방어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선의 방어는 그 방어를 벗어나는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어와 공격 양면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모든 계획을 앞당기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졌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국방부가 오늘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그 북한이 어제 발사한 화성 14형 미사일이 즉 ICBM급이다, 신형 미사일이다라고 밝히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공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이면에는 뭐 보니까 뭐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한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재진입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들을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의 국방위원회 그 브리핑 자체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도 및 비행 거리, 속도, 비행 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시에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며 지난 5월 1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KN-17을 2단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 및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에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됩니다. 뭐 완전한 성공으로 보기 어렵다. 이 국방부의 그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확인 못했다는 거지 뭐 실패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 사진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2,802m의 2,802km의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2,802km에서 속도가 0인 거죠, 사실 정점으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 가속을 해서 들어오는데 통상 그 대륙간 탄도탄이 한 2,000km 정도 상공이거든요.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대기권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재기권 재도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뭐 대륙간 탄도탄은 맞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엔진 자체가 3월 18일 3.18 혁명이라고 말했듯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 엔진으로. 지금 2단 추진체로 지금 이제 그 대략 지금 그걸 그대로 정상으로 쐈다면 8천, 9천까지 나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이제 3단 엔진도 시험한 게 한번 미국 이 통신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3단을 올린다면
이제 저는 뭐 10,000, 2,000을 가서 진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진짜 명실공히 그 어떤 저 ICBM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저는 상당히 우려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안 받았고 해서 못 믿겠다 이렇게 갈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게 2,800km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직으로 공중 발사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정상 궤도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발사를 했을 때는 6,500에서 7,000km를 날아서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이걸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직면하게 된 건데 안 그래도 대북 제재를 강경하게 펼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트럼프가 이번 이 ICBM 도발로 인해서 좀 어떤 제재를 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응 수위를 예상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중요한 그 참고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발사 7월 4일 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국 시간으로는 하루나 반나절 전이거든요. 그게 휴일인 겁니다. 휴일 날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미 외교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시켜 버렸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이번 ICBM급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발사를 해서 외교관계,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백악관에서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미국이 심각해가 보고 있다. 그런 심각성에 비례해서 앞으로 미국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제재의 수위 또 제재의 범위는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각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또 검토 중에 있는 제재 수단 중에서 아직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거든요. 예. 말하자면 중국과 이 거래하는 모든 제3국의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이거를 갖다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한 2-3개 정도 그룹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미국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비군사적, 경제적 제재, 금융적 제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다른 그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하라. 군사 옵션까지도 다 검토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지시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압박까지 포함하는 그런 그 대북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전 차장님의 말을 좀 보태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 지금 모든 옵션, 군사 압박 강화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하라고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항상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대북 선제 타격의 개념인 건데요. 예방 타격 개념이겠죠. 어쨌든 이것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뭐 세컨더리 보이콧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도 경제 제재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경제 제재를 수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전혀 지장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 조치를 하든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옵션을 검토하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군사적인 옵션을 포함시켜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제 제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다면 군사적 제재를 했는데 군사적 제재에서 사실 가장 이제 참 어려운 게 우리 한국입니다. 이 한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뭐 미사일, 포병 또는 핵미사일의 인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군사 조치를 강화하고 싶어도 사실 이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가 있고 또 주한미군도 있고 그래서 사실 94년도도 이제 미국이 그 당시에 이 영변 핵발전소 제거 계획을 하다가 이제 못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것은 미국이 군사적 제재 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미가 어떻게 할 거냐. 한미가 미국이 군사적 제재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거냐? 그럼 방법이 뭐가 있느냐? 경제적 제재 조치도 안 하고 그럼 가만히 그냥 말로만 하면서 핵 능력을 계속 증강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만약에 한미가 부분적인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같이 합의해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방어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미가 함께 미국, 북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고 또는 그 제재 조치의 그 어떤 정도도 정해야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는 지켜보거나 반대하거나 뭐 결과 평가하는 이런 조금 방관적인 태도는 조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선제 타격이든 뭐 예방이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좀 줘야 한다라고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외교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네.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을 했는데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G20 정상회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있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핵과 관련해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아무래도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가서 중국과는 좀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 이런 그 외교 안보 현안 가운데 가장 그 긴장 요인이 바로 사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불만 또 이 사드를 처리하라 이런 그 입장에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래 이제 우리 현 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도 한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도 해온 얘기는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같이 달리면서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을 지켜나가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 영향 평가는 하지만은 철회하거나 뭐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다. 이걸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거는 중요 의제로 다루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는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을 것이지 기정사실화 돼 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반발이라든가 입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따라서 이렇게 한미 동맹 기조에 입각한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북한의 핵 문제 대응을 위한 요격 수단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를 배치하지 마라. 얘기하기 전에 북한이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재의 압박 수위를 최단으로 끌어올려라. 이렇게 우리가 일면 수용도 이해도 설득도 시키면서 중국한테 강공 기조로 나가야 된다. 그것만이 그래야 우리가 그런 그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취한 입장을 구사할 때 미국의 지원 하에 중국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항상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중국은 위기를 느낀다. 그리고 제재한 거에 대해서 위협의식을 느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인 뭐 제재는 상당히 항상 미약했고 그러면서 저것이 과연 그 대북 제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저희가 항상 의심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번 상황에 있어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좀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 뭐 ICBM을 개발한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때 북한은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를 타격하겠다. 네. 그러니까 너 지원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확장 억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한미 동맹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시진핑은 그 모스크바로 가면서 사드는 안 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거기 가서도 뭐 비핵화하고 우리 훈련하고 이렇게 서로 없애자. 또 이제 뭐 북한과 미국 간에 평화협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핵화협정을 같이 하자. 이런 사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진짜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께서도. 예.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그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 워싱턴 가는 그 비행기상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동맹국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여러 가지 행동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의 방어태세를 약화시키고 한국을 혼란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해석하기가 사실은 뭐 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드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드 관한 문제에서는 우리 내부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내부에 일부 이제 그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분한테 묻거든요. 왜 반대하느냐고. 사실은 전자파 때문에 반대한다면 그건 과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건 과학자한테 물으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반대하고 안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께서 다시 한번 반대의 이유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시진핑도 사드를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드가 배치된 걸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배치됐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6개의 발사대를 빨리 그 달마산에 다 집어넣어서 6개를 가동시키는 상태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나, 2개를 가동시킨 가운데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도 레이더인데 그죠? 예. 그래서 6개를 전부 가동시키는 가운데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또 이 국내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안보 불안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ICBM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좀 의미 있는 그렇습니다.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